그렇죠. 예, 속보 나와서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을 먼저 받았는데 이제 휴전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전 세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결단을 한 것 같은데 이란 어쨌든 입장에서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좋은 포지션이 됐다라는 게 외교적인 전문가들의 설명이잖아요. 뭐 약간 사실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쨌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몇 가지 뭐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뭐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어쨌든 휴전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코스닥이 장중 800선을 상향 돌파했고 약 11개월 만이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와야 돈이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나토 대통령 못 가고 그리고 그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세게 보도를 했어요. 마치 국익의 훼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뒤이어서 나온 보도는 어땠습니까? 박형광 기자님. 이게 프레임작이 너무 좋은 보도죠, 사실. 예. 이게 뭐 왜 가서 미국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냐? 너 G7에서도 못 만났잖아.라는 이제 사실 우파 쪽에 보수 진영 쪽에 어필하기 좋은 메시지를 간략하게 던진 거고. 네. 근데 뭐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고 그게 사실 이게 여기 가면은 네. 그 미국이 짜놓은 판에 우리 군사 동맹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서 국익에 도움될 게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한쪽 편에 서는 건데 사실은 네. 가면은 예. 외교라는 거는 그 이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나 이쪽 편이야. 미국 완전 미국 편이야. 미국 폭격한 거 나는 찬성해. 좋아. 지지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가는 게 좀 위험하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 나토를 참석한다라고 했을 때 예. 물밑에서 그렇게 이제 초반 이재명 정부 초반이니까 크게 뭐 비판하거나 하진 못했지만 다들 이거 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토 불참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원래 사실은 기자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신청을 다 받고 그렇죠. 네, 짐 다 싸놓고. 네, 근데 막판에 결정을 한 거죠. 그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나토를 가고 안 가고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네. G7만 해도 약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 여파로 이제 선회를 한 거 부분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 안 가잖아요. 네, 네. 네, 호주도 빠졌고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대참이죠. 불참이 아니라 네, 네. 대참을 하는 건데 우리도 대참을 하는 거다. 유상락 실장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정치가 국내에서 이제 싸울 때 네. 뭐 anything but ABC, 네. ABB, 뭐 anything but 클린턴 옛날에 네. anything but 바이든 무조건 반대한다. Anything but 문재인밖에 생각이 안 나가는. 네, AB에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매번 하는 말인데 예. 이것도 논리가 그러면 최소한 기본 논리는 좀 갖추고 모양새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성명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뭐 외교 그 외통위 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예, 예. 한동훈 전 대표, 뭐 우르르 막 성명 냈어요. 나경원, 예, 뭐 김기현, 뭐 국제사회 고립 대니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호주랑 뭐 여기 외신에 의하면 이게 한미 동맹이 위험하다는 둥. 네, 뭐 호주랑 이거 뭐 가능성이 높다는데 호주 안 갑니다. 대참이에요. 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틀렸어요. 네. 당장 서너 시간이면 틀릴 그러니까. 성명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너 잘 걸렸다. 저 사진 나오잖아요. 김은혜 의원하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다 가는데 일본 호주도 가는데 일본 호주도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성명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사실관계 틀렸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예측 틀릴 수 있죠. 미안하다. 네. 잘못했다. 네. 네. 전망 틀릴 수 있죠. 네. 그럼 전망 틀린 거에 대한 뭔가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만 왕따 되냐? 3명이 왕따인데 그러면 뉴질랜드 혼자 왕따네. 그러니까. 네. IP4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머리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기자들처럼 국민의힘도 취재를 좀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 만에 다 틀리는 것을 나와가지고 열불을 내면서 성명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 이 사람도 이제 조선일보 보고 하는 행동인데,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스란히 조선일보와 한동훈 대표하고 워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그 자주파. 예.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그 참석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무너진다는 정부와 여당 안에 자주파의 말을 듣고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 대통령실의 지금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은 자주파가 아니에요. 원래 보수적인 외교관 쪽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도 위성락 실장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우리가 뭐 어제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위성락 실장하고 위성락 실장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일했던 사람. 위 실장은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 보수 쪽에서 우리가 위성락 시장을 잘 쓸 수 있었다.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이분의 식견을 잘 좀 띄어서 우리가 그걸 놓친 거다.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해요. 이분이 막 치우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는 이제 균형 외교 이런 거 하면서 나름 영향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미 자주파 예전에 어떻게든 뭐 용공 조작, 너네 반미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이게 자주파라고 하지만 지금 반미라고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자주파라고 하면서 반미 프레임에다가 동시에 이제 색깔론. 그거죠. 그러니까 니네 북한하고 친한 거 아니야? 북중러만 좋아한다라는 성명이 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북중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한미일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한미일 중심으로 가치 외교 해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국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퍼주기. 다 퍼졌죠. 퍼주기 대일, 퍼주기 대미 외교를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성락 비서실장은, 안보실장은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유명한 동맹파예요. 자주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서너 시간 만에 다 틀렸어. 그런데 창피해서 그러는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인 것이다. 근데 잘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는 것은 좀 창피하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정해야 되는데 그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꿔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안 가는 참석하지 않는 나라들도 그 방위분담금을 5% GDP 5% 뭐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그거 갑자기 거기 가서 계약을 서명해라라고 할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깜짝 어떤 발표나 행동 같은 것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도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가서 협정을 해서 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고 좀 보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동맹이니까 그냥 따라야 돼라는 식의 대단히 이제 굴종적인 그런 외교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다 싶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익을 기반으로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 참 그리고 걱정이네, 무엇보다 한미일 외치면서 매번 하는 말이 무슨 그 한미일 동맹 자유진영 뭐 동맹 금지 5개월처럼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정작 일본이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안 가. 좌빨이네. 이시바 왜 요구 안 합니까? 이시바가 좌빨이야? 좌빨이죠. 안 가. 어디 트럼프 형님이 자는데 이게 빠지고 있어. 일본도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예요. 그러네. 좌빨이고. 반미지 지금. 이시바를 공격해야겠네. 이제 일본 때리고 시작해야 돼요. 북한도 좌빨. 일본도 좌빨. 우리는 위아래로 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둘러싸여 있네. 열강 사강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인식이 좀 공부부터 좀 하고 문제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된다. 좀 창피하다.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들의 몫이냐.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당원들도 좀 창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게 그 후속을 잘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를 사실 우리 보수 진영을 독려하는 데 쓰는 거다. 그 되게 구태한 정치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